원래 조경룡은 소염맹문동이라고 해서 이 춘난 중에 일종의 이파리 요만큼하게 통통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경룡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 비싸니까는 그냥 일반 맹문동을 심어서 조경룡으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축대 쌓고 나면 중간에다가 연산홍 끼다가 요새 맹문동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데, 맹문동은 백합과 식물로서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염 맹문동, 맹문동은 똑같이 양으로 쓴다. 양명도 마찬가지로 맹문동입니다. 릴리오페 프레티폴라가 요거는 이제 그 왕가 내지는 당가 두 사람이 식물학자들이 공동 발견을 해서 두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고, 요 식물에는 종명, 속명, 종명 나가야 되는데 과명, 종명, 계문 강목 과속 종이죠. 과명, 속명, 종명 순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붙는 것들은 요거 이 식물을 발견해서 등재하면서 자기들이 명명할 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 가울러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인삼은 파낙스 진생 C.A. 메이야. 그 이제 명명한 사람 이름이고요. 충남 청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 그 밀양하고. 그래서 약으로 쓰는 것보다 이것도 농사를 짓고 나면 나중에 내년 봄에나 캐거든요. 맹문동은 내년 봄에 3월 달쯤에서 해동되면서 캐서 약 쓸 거는 약 쓰고, 또 폭이 나는 게 뚝뚝 잘라가 있는 것 같다가 뿌리 뚝 잘라버리고 우에 뚝 잘라버리고 그냥 요런 그냥 요거 갖다가 막 꽂았잖아요. 막 찢어가지고서 번식하기는 굉장히 편하고 살리기도 굉장히 편한데, 나중에 이제 거심한다고 그래서 그 약에 담아 달린 것만 따고서 다 뿌리를 빼내야 돼요. 이제 그게 조금 좀 귀찮은데, 수염 뿌리가 비대하여 육질의 덩이 뿌리로 발달한다. 덩이 뿌리는 밑이 둥글고 머리는 뾰족하며 길이 10 내지 25mm, 지름 3 내지 5mm로 길고 둥근 고구마 모양이다. 껍질은 얇고 연한 황갈색이며 육질은 수분이 많고 반투명하며 가운데 실 같은 중심주는 질기다. 건조된 명문대의 표피는 주름이 지며 색깔은 연한. 뭐만 하다 그럴까? 구기자 말려놓은 것만 하다고 보면. 구기자 말려놓은 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수염 뿌리가 비대해서, 뒤에 그림이 없나? 이게 잘 보입니까? 이게 보면은 뿌리 끝에 근단이라 그러죠. 뿌리 끝이 비대하면서 이런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 생기는데, 요 안에 이 수염뿌리 원뿌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수염뿌리 끝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요거 하나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훑어 따가지고서 따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염뿌리를 빼줘야 돼요. 뭐 집게 같은 거 가지고서. 그래 일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캔단 말이에요. 3월 달에. 그러고서 캐고 나서 이거 전부 떼어내고 나서, 이거 전부 훑어내고 나서 여기 우리가 화분 분갈이 할 때 보면 뿌리 잔뜩 껴 있잖아요.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뚝뚝 가위로다가 자르고서 또 툭툭 들어가 다시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뿌리 몇 개만 있으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왔을 상태에서도 뿌리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위에 이파리 보면 요만큼.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군데 모아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맹문동이. 쉽지 않아요, 이거 하기가. 그래서 이제 말려놓으면은 모양은 구기자 말려놓은 것보다는 좀 길쭉길쭉하죠. 그러니까 말르니까 속에 거 빠지고 나면 쭈글쭈글해져요, 이게.
근데 저것도 거심을 안 하면은 뭐 두통이 있느니 뭐냐 잘은 모르는데 한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쓴답니다. 이제 저 맹문동도 식품용으로 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는 처방을 할 때 우리가 약을 지어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맹문동은 우리가 여름에 이제 3월 달에 4월 달에 이제 생산이 된단 말이죠. 4월 달에 거심한 맹문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여름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생맥산이라고 하는 보약 음료죠. 다 끓여놓고서 시원하게 생맥산에는 인삼, 벌꿀, 맹문동 또 뭐 들어갈 거야. 뭐 어디 저 주산지는 뭐 밀양하고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 이게 맹문동도 그냥 품종을 많이 만들었는데 전부 다 영양계 분리라고 하는 것은 심어서 캐 보니까 많이 달리고 신하고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거 뜯어서 그거 갖다 다시 심어 가지고서는 또 거기서 잔뜩 심어서 또 고르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영양계를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번식하는 것들은 그 영양계, 그걸 영양계입니다. 그걸 이제 분리를 해서 만드는 것이 품종이다. 이건 뭐 재배적지는 내한성이 강하니까 우쪽에도 괜찮다는 얘기죠.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니까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대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야 된다. 수염뿌리가 발달하고 심을 때부터 봤잖아요. 그 잔뿌리, 수염뿌리가 발달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며 수분 요구도가 커요. 그러니까 한발에 가뭄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물 빠짐과 보수력을 물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땅이 좋은데 지금 여기는 사실은 보수력이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 퇴비가 들어가기를 하나 뭐하나. 그래서 저거는 한발의 피해 때문에 많이 못 크고 그랬겠다. 계속 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미자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오미자 강의할 때 오미자 뿌리가 전부 수염 뿌리가 발달하면서 천근성으로 다 지표에 분포하다 한다. 관수 시설 없이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가뭄에 견디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근데 맹문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그런 형태예요. 수염 뿌리 많은 놈들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안 오고 수분 부족하면은 목마르면 죽죠. 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틈에 잘 빡빡하게 심었던 놈들이 많이 없어진 것이 그래서 틈남은 맹문동 밭에는 물을 좀 줘야 된다. 오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서 물도 좀 일부는 물도 좀 주시고 물 줄 때는 충분히 줘야 돼요. 물 줄 때는 충분히. 껍데기 이렇게 쪽쪽쪽쪽 그 포기만 줘가지고는 오히려 갈증만 더 나는 겁니다. 왜 화분에 물 줄 때도 그러잖아요. 물 한번 쭉 빠질 정도로 다 주고서 맨날 주지 말고 번식은 뭐 대부분 분주에 의한 영양 번식입니다. 종자 번식은 가능하지만 저기 아파트 같은데 공안지에 맹문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맹문동 꽃이 폈다가 열매가 어떻게 생기죠? 까맣게 달리죠. 예. 그러니까 종자 번식도 가능한데 포기 나누는 게 제일 편해요. 지쳐들 하잖아요. 따내고 나면 저게 제대로 크면은 한 포기가 이만큼해져요. 그러면 뚝뚝 잘라내고 한 개씩만 붙어 뛰면 한 10개는 뛰는데 우린 그냥 대충 뛰었잖아요, 이게. 이게 번식, 영양 번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포기 나누기 요령은 덩이뿌리가 튼튼하게 비대바리칸 것을 선택. 덩이뿌리라는 건 아까 그겁니다. 맹문동. 이놈이 실한 포기를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선택을 해서 5 내지 7cm 이 정도. 뿌리는 5 내지 7cm. 잎은 4분의 3 내지는 3분의 2 정도 다 잘라내 뿌리고서 요만큼만 남겨놓으면 돼요. 근데 너무 바짝 자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남기고 뿌리도 요 정도 남기면 돼요. 아래 오르다가 5cm. 우리 갖다 심은 거 10cm 안 됐어요. 그죠? 그때 심을 때. 아래 위에 다 합해봐 한 6, 7cm 됐을 요만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넉 잡아서 위로 5cm, 밑으로 5cm 하면 이만한데. 그렇게 나와서 자르면
그냥 대충 금방 안 심을 것 같으면 그냥 어디 흙에다 대충만 파묻어 놓으면 근데 그 대신 뿌리가 수염 뿌리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라냈다고 하더라도 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유지는 좀 해주고 그러고 웬만하면 바로 그냥 심어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 양이 많아서 막 여러분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혹시 밭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그 반돌군이 저런 거 갖다가 구기자도 마찬가지로 막 잘라서 갖다 꽂으면 돼요. 그냥 갖다 꽂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기 편한 거나 지금 저 한 거란 말. 감초는 포복공 나오니까는 종자 가지고 하는 거는 발화시키기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래서 영양계 번식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은 주인이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뿌리를 짧게 끌어주는 이유는 뿌리의 기부 가까이에서 덩이 뿌리를 형성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짧게 길게 내비두면은 이게 심어놓으면은 새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시 재생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 밑에 가서 달려요 이게 덩이 뿌리가. 뭐 묘 조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갖다 심으면 되는 거고요. 잎을 잘라주는 이유는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무리한 증산을 억제하는 거다. 보통 수확 면적의 2, 3배는 식재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다 이해가죠?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무리한 증산을 억제한다. 늘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그냥 내비두면 우선 갖다 옮겨놓으면 몸살을 해요. 분갈이를 한번 하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밭에 분하고 또 틀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파리가 그냥 남아있으면은 호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물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도 나무도 옮길 때 뚝뚝뚝뚝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원가지만 가져가잖아. 이파리 붙여놨다가는 거기서 증산작용하고 하다 보면 뿌리가 새뿌리 뻗지도 못하는데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파리는 왜 보통 그 분갈이 할 때 두에 많이 잘라줘요. 뿌리도 많이 잘라주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4월 하순경에 분지면을 식재한다. 우리는 4월 15일 날인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4월 중하순경에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늦어도 수확 후 10일 이내에 정식을 해라. 그러니까 3월 말이나 이때쯤에서 뭐 쟁기질 딱 만들고 수염 뿌리의 발달을 위해서는 심경하는 건 깊이 갈아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갈고 부드럽게 흙덩이를 부숴 두둑면을 평평하게 뿌리의 전개와 영양없을. 하여간 요 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려면 요 놈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이 제일 좋은 조건이 뭔가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수염 뿌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수염 뿌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염 뿌리가 제대로 좀 크게 하려면 흑살은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흑살은. 그래서 우리는 노지에 저렇게 심었지만서도 흑살을 부드럽게 아무리 잘 만들어 놔더라도 피복을 안 해주면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굳어요. 그래서 비닐 피복을 해주면은 수분 증발도 억제를 해주고 다져짐도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피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니들 다 한 20년씩 댕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부직포 피복을 한다니 비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저 충남 금산의 들깨 시설 재배 얘기할 적에 비닐이 사방 5cm 간격으로다가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 20, 30cm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촘촘하게 갖다 쫙 깔고서 양쪽에 부부지간에 앉아가서 요새 깔고 앉는 것도 바꿔 달렸어, 그죠? 엉정 거 가면 다 따라와 이게. 옛날에 그런 거 나오기 전엔 말이죠. 스티로폴 두꺼운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다 대고서 끈으로 어떻게 해서 갖다 이렇게 묶고 그러고 다니죠. 풀을 뽑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깔고 차가 나와가지고서 밖으로도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면 앉아가지고서는 들깨 실 갖다 두세 개씩 이렇게 탁. 그러면 어디까지 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싸워. 이제 품 사서 농사 지면은 때밀이가 더 먹어. 목욕탕 주인보다도. 그러니까는 대농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서도 소농인 경우에는
부부농 정도가 제일 적합해요. 예. 그러면 내 품에서 조금 더 뜯어먹는 게 농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니까 이제 불문지를 만들어 놓고 딱 구멍수 쉬어가서는 그러면 내가 좀 빨리 놓고 그러더라도 저까지 안 가. 왜? 또 오면 겹치니까. 그럼 부부지간에 약속 탁 하고 하면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 시켜놓으면 이렇게 안 돼. 예. 그래서 맹문동도 이런 식으로다가 부직포를 씌워서 여기 갖다가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둑은 150에 180이라고 한다는데 나는 늘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제 시험에 의해서 이런 두둑에다 하는 것이 경기 이용료율도 늘리고 작물의 수량성도 극대화된다고 하는 그 타겟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두둑을 150에서 180으로 만들려면은 이 두둑을 만들려면 말이죠. 이거는 연구소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내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는다고 할 적에는 남한테 줘서 쟁기질하고 로타리 치고 그러고 관리 가지고서 골 따달라고 그래요. 150에서 180짜리 이게 한 120 들 텐데 이거 더 넓게 해서 관리가 이 지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막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올리면은 흙이 이렇게 쌓여 이렇게 쌓여 이렇게 여기 가운데는 푹 꺼져요. 그러면 대충 긁어내려도 여기를 확 가기 전에는 여기가 붕긋해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항상 주저앉아. 어느 밭이든지 가보면 그러면은 그러고 거기다 비닐을 씌웠다. 예를 들어서 두둑이 이렇게 생긴 두둑을 만들어 놓고 비닐을 씌우면 여기는 온상이 돼. 온상. 여기는 떠가 있어는 종자를 넣어도 안 나오고 여기는 그 대신 안에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풀이 났다 하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가 벌떡오면서 펑 이렇게 돼. 이제 비닐가 이렇게 돼. 그러면은 그거 처음에는 가운데 좀 찢어서 손 집어넣고 뽑아 택 뜯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 한 10여 년 이상 나 경험을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서 타이트하게 해서 발로다가 이렇게 밀면서 요령이 생겨 농사 있다 보면은 구화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고서 갖다 해놓으면은 짱짱하게 덮어놔야지 풀이 못 일어나요. 근데 대충 해놓고 가운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씌워놓으면 여기 온실이야 온실 여기는. 아이고 그냥 풀이 신나 거기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얘들 다 절단나고 이게 비닐을 번쩍 들어 풀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면 남 시켜서 대충 비닐을 씌워놨던 것들이 실실실 이게 들리니까 빠져. 그러니까 바람 한번 휙 불면 들어갔다 바람 탔다 하면 딱 뒤집어지고 그러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수 없는 시행착오를 설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둑은 누가 뭐래도 90cm 정도만 해요. 충분히 저만큼 수량 납니다. 90 정도 이런 정도만 해서 그 대신 짱짱하게 갖다 피복을 제대로 해줘야지 풀하고 전쟁에서 우선 길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건 너무 넓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랑 사이, 골 사이, 그러니까 180 같으면은 30cm 간격으로 하면 6, 38, 6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줄에 이쪽 백을 하면은 이 사이는 5개가 되죠. 그죠? 5줄. 그러면 3, 5, 15예요. 그러면 사실은 끝까지 심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넉줄을 심으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3, 3은 9에 60이 남으니까 양쪽에 30은 밭가생이하고 분위를 씌우는 거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폭이 쌓이는 10cm 간격으로다가 여기는 내가 그냥 대충 30에 20 정도 그냥 대충 꽂은 거예요. 이거는 이 계속 포기가 벼포기 벌듯이 포기가 벌기 때문에 10cm 간격으로 해놓으면 빡빡해져요. 제대로 컸으면 저게. 근데 지금 좀 많이 절단 나가 있어 헐렁헐렁한데 포기 수는 요거 찢어 달찌게 우리는 4 내지 6 이상 심어졌어요. 그죠? 내가 대충 막 뜯어 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씌워보면 10개씩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벼농사도 옛날에는
이 포기가 커야지 많이 달리니까는 농사 기술이 막 발전하기 전에는 많이 꽂았어요. 한 포기를 그 모판에서. 지금 전부 이항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포트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모판에다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거기서 뭐 뽑아가지고서 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 그러다 보면은 뭐 한 10개 이상씩 이렇게 듬뿍 해서 그 대신 포기 사이를 널찍널찍하게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론적인 것이 소주밀식이라고 해서 서너 개만 하고 그 대신 가까이 심어줘라. 그게 훨씬 낫다 해서 이제 벼농사가 바뀌는 변천사 중에 그 중에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소주밀식.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소주밀식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주당 4 내지 6주. 심는 깊이는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 활차게 한다고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 뻗음이 나쁘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 얘기가. 보통 심는 것들은 뭐 이렇게 크게 영향 안 받는데 이거 왜? 수염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너무 얕게 심어 놓으면 활착이 안 되죠. 당연하죠. 근데 너무 깊게 집어 넣으면은 뻗음이 나빠요. 왜? 그 표토로 갈수록 토양 물리성이 좋고 우리 보통 우리나라 토양의 유효토심이 15cm 내외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땅 같은 데까지 이렇게 딱 푹 집어넣어 버리면 밑구녕으로 뿌리 뽑긴 더 힘들죠, 이게. 그래서 암만 경운기 가지고 쟁기질하고 로타리 치고 했다고 하더라도 요 손이 좀 작아요. 근데 한 15cm 이상 들어가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늘 무슨 농사를 하더라도 좀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수염 뿌리가 많이 발달하는 우리가 얘기한 중에는 오미자가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하고는 적당한 깊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나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똑같이 감초 당겨 심으면서 똑같이 그냥 득득 끌고 심었으니까는 깊이 심어준 놈, 낮게 심어준 놈 그렇게 분명히 여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어떤 놈들은 절단나고 죽고 뿌리를 잘 못 내리고 있다가 계속 가물었지 비는 안 오지. 그러니까는 백문동 밭이 처음에 심었을 때부터 발은 없어졌다.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포장이고 부직포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놓고 이제 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직포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죠. 부직포 같은 것은 문자 그대로 부직포예요. 비닐이 아니고. 물론 화학 제품이지만서도 부직포 아시죠? 네, 부직포. 그런 그 공기가 통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갖다 잡아당겨서 떠 있잖아요. 딱 비닐처럼 밀폐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안 하더라도 대충은 올려놓고 위에다 전부 또 흙을 덮어놓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 밑에 풀 발생만 조금 덜 나게 하고 이것도 비닐만은 못해도 토양의 물리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산가리를 많이 주어야지 덩이뿌리 형상이 잘 돼야 수량이 많다. 질소의 기능은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혀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밑거름은 역시 이런 식으로다가 개분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들 유기질 비료 들어갔다 충분히 좀 줘야 되는데 어느 밭이든 생땅에다 농사 지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산 밑에 밭이 됐든 뭐 전에 뭘 심었었고 뭐 그 밭의 전력을 얼마나 묵었었는지 전에 뭘 심었는지 밭을 사들은 농사 짓기 위한 밭을 살려면 숙전화되어 있는 거 익은 밭 이래야지 농사가 되지 그냥 생땅에 가서 갖다 꽂아놓고서 생땅에 들깨 꽂아놓으면 요만큼 커요. 그러고 꽃 먼저 펴요. 예. 거름기 많은 데 갖다 심어놓으면 들깨가 이만큼 해져요. 우리 나만 시골에서 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고. 나는 시골에서 클 때 보면은 옛날에는 거름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풀벤 거, 뭐 뭔가 갖다 지 싸놓고 그러면 썩고 몇 년씩 가잖아요. 그게. 근데 가보면 여름에 비 오고 빗물에 떠내려 들깨 종작 감대 나면 그냥 키가 이만큼 컸어요. 그런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 퇴비의 기능을 갖다가
거름의 기능이 아닌 토양물리성 개량하고 이런 그 기능을 내가 쭉 도입부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퇴비를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것은 거름 안 주고 농사 그것도 안 됩니다. 그 거름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거름은 화학 비료보다도 먼저 퇴비, 유기물이 충분히 유기물은 뭐냐? 동식물의 사체가 부패한 결과물이에요. 동식물 죽은 놈 썩은 게 유기물이란 말이죠. 그걸 충분히 줘야 된다. 이제 본밭 가면은 심은 지 3일 이내 이게 결국에는 제초제인데 펜디입제라고 갖다가 이게 이제 입제는 가루 형태로 결정체가 있죠. 입제는 분제는 가루고 입제는 이 뭐라나 과립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입제고 수화제가 있고 수화제는 물에 타는 거고 유화제는 기름에 타는 겁니다. 근데 유화제는 거의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거 심어놓고 나서 그러면 심느라고 막 허청거렸으니까 그 안에 이미 발화했던 잡초들은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막 땅을 긁고 막 했으니까는. 그러면은 오래 내비두면 그게 또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발화를 시켜 잡초 종자들이. 근데 그 전에 잡초 종자들이 발화하려고 조건 맞기 전에 맹문동 심은 3일 이내에 펜디 입제를 갖다가 뿌려주게 된 게란 얘기죠. 그러면 입제도 그렇고 수화제도 그렇고 대부분 제초제는 입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표면에 있는 수분과 결합하면서 쭉쭉쭉쭉 보이지 않는 것들이 텔레비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피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잡초들이 거기 닿으면 못 올라오게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입제들은 대부분 피막 형성제입니다. 그래서 저걸 뿌려주면은 그 3일 내 그 밭 막 표토층을 막 부신 상태에서 발화한 잡초 종자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발화했더라도 흙 속에 눈여기 안 보이죠. 그럼 이미 발화했다가 한 3 내지 5일 일주일 되면 갖다 들고 올라오는데 그 전에 거기다가 입제 처리를 제초제 처리를 해줘 버리면은 이불을 보이지 않는 비닐을 깔아진 거기 때문에 못 들고 올라온다. 그래서 꽃대는 7월 하순부터 8월에 걸쳐서 꽃대가 나올 때 제거하는데 이걸 하는 것이 조사포닌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누가 한약 먹을 적에 사포닌 함량 재서 먹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 결국에는 수량성의 증가입니다. 소출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꽃대를 놔두면은 무효 에너지 발산이 심하다. 그러니까는 지황도 늦었지만 지금서부터 보이는 대로 자꾸 끊어주세요. 그래야지 그리 나갈 놈들이 뿌리에 가서 축적이 된다. 이게 병은 그때그때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붉은 전문이병은 이파리에 발생하는데 아마 제일 흔할 거예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춘난 같은 것도 산에서 캘 때 보면은 점 찍힌 거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점이 되는 말라서 이렇게 해서 구멍 나 있고 타 있고 그 산에 다니면서 춘난 같은 거 보게 되면 난 캐러 다니면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병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발병 초기에는 등황색 옅은 황색의 원형 반점이 생기지만 병만이 진전되면서 내부는 담갈색 갈색을 띠고 외부는 적갈색의 대형 원형 반점을 형성한다. 윤작이나 경정적 방법으로 아적시스트로빈 이런 것들을 치는데 하여간 그 모든 세상이 좋아서 약초 얼마 되지도 않는 약초까지도 전부 적용 확대 품목고시 시험을 거쳐서 등록된 약재들이 붉은 전물이병. 우리 난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죠? 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그거 뭐 난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도 탄저균이라 했죠. 사람한테도. 그래서 생물학적 무기가 탄저균 아닙니까? 탄저균.
그러니까 식물에도 단저가 엄청 심하고 인체에까지도 주로 잎에 발생을 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잎에 황갈색의 작고 불규칙한 전무늬가 나타나며 병이 진전됨에 따라서 무늬가 확대 섞여 커져서 붙어버린다. 융합된다. 근데 건전묘를 선택한다는 건 쉽진 않아요. 이게 병들은 건지 아닌 건지는 쉽진 않고. 그 다음에 탄저병이 말고 이제 덩이뿌리. 덩이뿌리라는 것은 수염뿌리 근단에서 비대해지는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물이에요. 거기에 생기는 발생을 하는데 덩이 끝이 무르거나 갈색으로 전무늬가 생긴다. 사진이 탄저병은 무슨 뻘거지 앉은 것처럼 길게 이렇게 융합이 된 거네. 결국에는 융합이 되어서 병반이 굉장히 확대가 돼 있는. 이게 꽃이잖아요. 꽃. 네. 이게 조경용으로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밭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는 이거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미 잘라야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뿌리 수량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조경용으로다가 원래는 이걸 안 썼었는데 요새는 그냥 이거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흔히 맹문동 구형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아까 그 탄저병 밑에 개근 썩은 증상에 이제 이게 수염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이제 뿌리 끝에 근단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뚝뚝 끊다 보면 여기 조금씩 이렇게 남어. 요거를 립바 같은 거다가 잡아가서 쪽쪽 빼내야 돼. 이 속에 근단을 갖다. 이 거심한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이용 목적 부위인 덩이뿌리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뿌리 썩음 증상이라는 것이. 개근 썩음 증상은. 그러니까 저거는 우에 탄저병이 나타난 병만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서 근데 일일이 해볼 수는 없어요. 응애가 아까 내가 저 구기자도 성엽이 되면은 그리고 조금 두께가 있기 시작하면은 혹응애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응애, 혹응애, 별놈의 응애가 다 많아요. 근데 뿌리응애는 근권부가 갈변하면서 푸석푸석해진다. 뿌리응애는 흡즙성, 응애 자체가 흡즙성이다. 진딧물도 마찬가지고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서 뿌리 부위에서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다. 뿌리가 자라지 못한다. 수분과 양성을 그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지방부가 정상주와 다르게 연녹색을 핀다 하면은 뿌리응애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비절 현상, 비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때도 누렇게 돼요. 그리고 식물이 뿌리에 이상이 생기면 그 분갈이했을 적에 누렇게 되는 것, 몸살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비료가 부족하면은 논바닥 전체가 그렇게 돼. 그죠? 논바닥 전체가 왜? 비료분이 부족하면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 노는. 밭하고 틀려서. 근데 밭 같은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여기만 부족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을 것이다.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부가 정상주와 다르게 연녹색을 띠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몇 개는 후벼 보면은 뿌리 썩음 증상이 보이면 바로 약을 치는데 증상이 보였다면 암도 그렇잖아요. 그죠? 초기다 그러면은 약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면 낫는데 전이 됐다. 림프선이 어떻고 막 그러면 삼자 나오고 막 그러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그러면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지. 판정을 할 줄 아는데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아마 밭에서 이제 군데군데 이거 스파팅이 생기면 말이죠. 이런 데는 여기에는 근데 병은 한 군데 확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내비두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겠죠. 옆으로 퍼져 나가니까.
이거 이거 뭐 밭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연작된 포장은 두가작물 재배를 계획하세요. 이건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풍뎅이 구운뱅이라 그러지. 구운뱅이 땅속에 있는 것들은 유충은 구운뱅이라 그러는데 이 풍뎅이 종류도 엄청 많고 엄청 많아요. 그래 난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이제 우단 풍뎅이 종류일 것을 추정한다. 근데 잔뿌리를 주로 갉아먹는다. 잔뿌리가 사라져 식물체의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면 당연히 양수분 흡수 못하면 지상부는 누렇게 되면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뿌리썩음 증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나 우단 풍뎅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만 알죠. 그래서 이런 밭에서 이런 증상이 보이면 하여간 다른 대학 다 퍼런 데가 군데군데 누렇게 돼 있다면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외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서도 일단은 그걸 의심을 해봐야 된다. 맹문동에는 등록된 약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작물에 등록된 약. 근데 대부분 다른 작물에 등록된 것들이 이거를 왜 등록된 약재를 쓰느냐. 이게 농약회사들이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니까는 아주 조그만 마이너한 크랍에도 적용 확대 시험을 해서 약봉투에다가 무궁화 어리 총채벌레라는 것도 있고 꽃노랑 총채벌레라는 것도 있고 검은 다리 실외장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뻐요. 그런데 노린재도 붉은 잡초 노린재 변색 장님 노린재 피해가 이렇게 난다. 굴파리 줄기 굴파리라고 해서 굴파리가 대에 파먹고 들어가서 옥수수대 같은 거 가다가 꺾어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벼에도 갖다 꺾어지는 것들이 보면은 굴파리 들어가서 파먹으면 또 꺾어져요. 그 굴파리 종류도 엄청 많아요. 모든 해충이 다 안 좋은가? 이건 뭐 관상식물은 모든 해충이 문제다. 지생부 세계 꽃이 오래가야 된다. 수확 및 건조장은 3, 4월에 수확해서 뿌리가 끊어지고 많은 인력이 있어. 기계는 경운기 부착해서 갖다가 일단은 들어서 바깥에 나오면 사람이 캐다 보면은 깊은 데까지 호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많은데 푹 떠서 엎어놓으면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로스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 수확이 좋다. 이렇게 이런 새스랑 삼지창으로 다 찍어가지고서는 두 집어 엎어놓고선 좀 이렇게 해놓는 거하고 이 푹 좀 파놓으면은 좀 근데 이거는 떨어지게 나면 이삭도 못 주서 선밭에 가면 이삭 많이 주셨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거는 하도 작으니까는 파묻히면 그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네라는 건 훌치기 옛날에 거기다가 이제 훑어내는 방법. 그래서 손으로 따기도 하고 그럽니다. 세척 정설은 뭐 그냥 거심하고 거심은 3 내지 5일 정도 꾸들꾸들해진 상태에서 거심을 생 거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벤치 자크스 빼내는 거는 맹문동에 당을 하면 당이 다 있지만 이건 당이 좀 많은 편이에요. 들크네요 맹문동. 그래서 당분하면 그래서 딱딱할 정도로 충분히 건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패 염려가 있습니다. 당 많은 것들은 덜 말려놓으면 부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꼬챙이 같은 걸 해가지고 갖다 잡아 빼기도 하고 찢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손이 많이 가요. 결국에는 부직비료 씌우느냐 비닐을 씌우느냐인데 비닐로도 또 투명 비닐, 흑색 비닐, 뭐 청색 비닐 그거 다 해봤는데 뭐니 해도 무표복구든 다 좋아요. 비닐로 씌워지는 게 부직포로 깔든 뭐. 자 맹문동에 여기까지만 하고.